안녕하세요, 어바우테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CSS3 기초를 알아볼 건데요. CSS는 HTML에 스타일을 적용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HTML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하고 오시면 CSS를 배우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첫 번째로 CSS 셀렉터 선택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셀렉터는 HTML 문서에서 특정 요소를 선택을 하고요. 특정 요소의 스타일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HTML로 저희가 짠 문서에 디자인을 입혀서 저희가 원하는 투박한 디자인이 아니라 조금 더 세련되고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움직이는 역동적인 웹브라우저에서 웹사이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를 HTML 문서에 적용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헤드 태그에서 CSS 블록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CSS 파일을 스타일 시트 파일을 새로 만드셔가지고 HTML로 링크를 거셔서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라인 형식으로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방식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스타일을 적용을 한 후에 특정 요소에 인라인 형식으로 스타일을 적용을 하면 그 스타일 때문에 전체 파일이 스타일이 깨질 수가 있어요. 또한 개별적인 요소에다가 스타일 속성을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디자인이 변경되거나 수정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해당 요소를 찾아서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코드가 몇천 줄, 몇만 줄이 넘어갈 때 디자인 변경으로 인해서 유지보수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추천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자, 를 적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헤드 태그에서 저희가 스타일 지정을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태그를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 스타일 태그를 적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박스를 선택을 하셔서 with back, 세로는 back, background는 아쿠아를 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아쿠아 색깔의 100, 가로 100, 세로 100의 박스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스타일 시트 새로 파일을 만드셔가지고 스타일 CSS를 만드셔가지고 박스로 with background color의 아쿠아를 적용하시고 그리고 HTML을 적용하시면 적용이 안 돼요. 이때는 링크 태그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스타일 CSS 이 경로에서 상대 경로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스타일 시트 지금 상대 경로인 점 그 다음에 경로를 구분하는 슬래시 이후에 스타일 시트를 선택을 하시면 자, 이렇게 아쿠아 형식의 div가 생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라인 속성을 바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div 태그에서 스타일 속성을 지정을 하시고요. 백그라운드 컬러 아쿠아를 지정을 하시고 width는 100, 하이트는 100을 주시고요. 스타일 인라인 속성에서 스타일 속성을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스타일 속성들을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도 지금 아쿠아 형식으로 박스가 형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가 CSS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인라인 형식으로 적용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CSS를 적용할 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볼게요. 이 우선순위를 아셔야 CSS 스타일을 적용을 하실 때 분명히 어떤 속성을 적용을 했는데 왜 적용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이 순서대로 적용을 해 나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는 느낌표 임포턴트 속성입니다. 이게 뒤에 붙으면 이게 가장 먼저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부모의 디자인 속성이라든지 인라인 속성들을 다 무시하고 임포턴트 속성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인라인의 스타일 속성을 사용해서 디자인을 적용하는 방법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ID 속성을 사용해서 태그를 선택하는 방식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클래스 속성을 이용하는 건데요. 클래스 속성은 복수의 요소를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단일 요소를 선택한 ID보다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좀 제너럴하게 태그 네임을 지정하는 방식. 여섯 번째가 상위 객체를 상속받는 방식입니다. 이걸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저희는
ID 속성에서 스타일 속성을 직접 적용을 해서 이런 아쿠아 형식을 만들었는데요. 자, 여기서 스타일 속성을 지정을 해서 박스를 선택을 하고요. 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저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쿠아로 그대로 남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스타일 속성에서는 ID로 요소를 선택을 했고 인라인 속성 값이 상위에 있기 때문에 ID 속성보다 스타일 속성이 먼저 적용이 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레드 속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레드 뒤에 임포턴트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시면 자, 레드가 적용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스타일 속성보다 임포턴트 속성이 더 상위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변경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 속성, 박스 ID를 가진 요소에다가 저희가 important 그리고 inline 속성으로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주의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CSS 셀렉터를 알아볼 건데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서 이거를 다 외우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고요. 이제 사용하시면서 습득하시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CS 이걸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를 파싱한 돔 모델과 같이 CSS도 이런 오브젝트 모델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계층 구조로 만들어진 요소들을 저희가 선택을 해가지고 스타일을 적용을 하는 거고요.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 W3C 재단에서 만든 W3C 스쿨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스쿨에서 선택자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CSS 셀렉터 첫 번째는 전체 선택자입니다. HTML 문서 안에 있는 모든 태그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별표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전체 선택자인 별표를 사용하시면 이 바디 태그랑 HTML 태그 전체를 선택을 하기 때문에 가장 최상단에서 적용을 해줘야 되는 스타일을 전체 선택자를 통해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Hello World 태그들이 여러 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었고요. 지금 이렇게 HTML 문서가 작성이 됐는데요. 전체 선택자를 통해서 그린으로 해볼까요? 그린으로 하면 HTML 문서 안에 있는 모든 객체의 컬러 속성이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문서를 시작을 하실 때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개발자 모드로 들어가서 보시면 바디 태그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갭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 태그에다가 마진 0을 주시면 이렇게 바디 태그에 들어있는 마진이 전체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상단에 0,0인 지점에 딱 붙어버리는 거죠. 리액트를 사용을 하셔서 이제 차후에 프론트엔드 디자인을 하고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리액트 프레임워크에서 기본적으로 잡아주는 HTML이라든지 바디 태그가 있어요. 이 바디 태그가 기본적으로 마진이나 패딩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우는 용도로 전체 선택자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태그 선택자입니다. 특별한 특정 태그를 선택을 하셔서 디자인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저희는 UL 태그, 이 UL 태그만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UL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중괄호를 여셔서 여기 스타일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스타일 시트입니다. 스타일 박스, 스타일 블럭이라고 하고요. CSS 블럭 안에 저희가 원하는 스타일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컬러로 해볼까요? 컬러, 아쿠아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면 이제 리스트의 UR 태그에 들어있는 요소에만 아쿠아 색상으로 색상이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ID 선택자입니다. ID 선택자는 여러가지 요소를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요. 고유한 요소만 선택을 해서 스타일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볼까요? 이번에는 UL 태그를 삭제를 해주시고요. 이제 P 태그를 만드셔가지고 세 가지 요소를 선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일단 지워주고요.
아이디 선택자를 선택을 하실 때는 이 샵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first를 지정하셔서 CSS 블럭을 여시고 컬러로 그린을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 문서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요소를 제외하고 첫 번째 first라는 아이디 값을 가진 p 태그에만 그린 컬러 속성이 적용이 됩니다. 신기하죠? 만약에 제가 아이디 값은 중복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복을 해서 적용을 하면 세컨드가 아니라 first로 두 가지가 중복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중복이 되면 이 첫 번째 요소에만 첫 번째 요소에만 지정이 돼서 그린 컬러가 적용이 됩니다. 지금 폰트 웨이트를 넣어서 제가 first id로 선택자를 잡아서 그린 컬러랑 폰트 웨이트를 900으로 지정해서 스타일을 적용을 했는데요. 그가 지금 두 개나 잡혀 있습니다. CSS 같은 경우에는 자, 다음으로는 클래스 선택자입니다. 클래스 속성을 지정한 저희가 요소만 선택해서 스타일을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삭제를 해주고요. 클래스는 중복 선택이 가능한 속성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고 클래스 선택자를 지정하실 때는 .first 클래스명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클래스를 선택을 한 거고요. 지금 first 클래스 속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선택자에 저희가 스타일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컬러는 그린으로 지정을 하고 폰트 웨이트는 500으로 한번 줘볼까요? 900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적용을 하면 지금 클래스 속성을 가지고 있는 보니까 보기가 힘드네요. 자, 이렇게 하면 클래스 속성을 가진 p 태그에 저희가 속성을 지정해 가지고 스타일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 속성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후손 선택자입니다. 후손 선택자는 상위 요소에 있는 후손 요소들에 모든 후손 요소들의 스타일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CSS 오브젝트 모델을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에 적용을 해줄게요. 하고 패러그래프로 아이디를 지정을 해서 이 p 태그들을 이 div 태그 안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div가 조상 요소가 되고요. 이 하위 p 태그들이 후손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지우고 div에 p 태그로 지정을 하면 조상 요소에 후손 요소, 한국어로 하려니까 말이 조금 이상하네요. 후손 요소들에 저희가 스타일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레드, 글자는 레드로 하면 안되죠. 바이올렛 하고 폰트 웨이트는 500으로 400으로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div 태그 하위에 자, 디벨롭 모드를 키셔가지고 자, div 태그 하위에 있는 p 태그들에게 저희가 스타일을 지정을 해서 이런 컬러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자, 다음은 자손 요소입니다. 자식 요소인데 요거는 부모 요소의 하위에 있는 요소를 바로 다룰 수가 있는 선택자입니다. 이때는 이런 부등호 기호를 사용해서 자손 요소 바로 하위에 있는 자식 요소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전에는 p 태그를 봤었는데 여기에 저희가 div 태그를 한 번 더 감싸 볼까요? 자, 그러면 div 태그 하위에 p 태그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적용을 해도 지금 자손 요소 div 태그 하위에 p 태그가 있지만 이게 자손 요소라고 해서 div 태그 하위에 있는 모든 저희가 파라를 아이디로 지정을 해서 잡아볼게요.
자, 파라라는 여기 조성 요소 하위에 있는 모든 p 태그에 적용을 하는 게 후손 요소를 적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div 태그 바로 하위에 있는 div 태그를 잡아보겠습니다. 이때는 부등호를 사용하셔서 div로 잡아주시면 자, 아쿠아로 잡아주시면 이 div 태그의 속성이 지금 이 아쿠아로 배경 화면이 변경된 거예요. 자, 파라라는 id 값에 이 div 태그의 값이 변경이 되는 거죠. 스타일 속성을 보시면 이 파라의 백그라운드가 변경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식 요소를 선택할 때는 부등호를 사용해서 div에 있는 아쿠아 배경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자손 요소 그리고 자식 요소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후손 요소와 자손 요소 차이점을 아시겠죠? 그 비교를 위해서 파라의 자손 요소, 파라 밑에 있는 파라라는 id 값을 가진 요소 하위에 모든 p 태그에 저희가 컬러를 블루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적용을 하면 지금 블루가 적용이 돼서 모든 p 태그의 색깔이 변경이 되죠. 이 글자 속성은 저희가 자손 요소를 사용해서 후손 요소를 사용해서 컬러를 적용을 한 거고요. 그다음 파라의 부등호 div는 제가 자식 요소 선택자를 사용해 가지고 적용한 스타일 모형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속성 선택자입니다. 요소가 가지고 있는 속성 값에 따라서 저희가 특정 요소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거는 일단 삭제를 해 주시고요. 자, div 태그에 인풋 속성을 저희가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텍스트고 이메일 그리고 패스워드라는 타입 속성을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구분하기가 힘드니까 자, 요거는 텍스트 속성, 이메일 속성, 패스워드 속성인데요. 저희가 속성 값을 가지고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대괄호를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input 태그에다가 저희가 구별하려고 하는 속성 값은 타입이기 때문에 타입으로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를 한번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컬러는 그린으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를 선택을 했을 때 색상이 컬러로 나오죠. 그린으로 나오죠. 폰트 웨이트. 자, 그린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속성은 검은색으로 나오고요. 네, 다른 것도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인풋에 타입이 이메일인 경우 저희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옐로우로 선택을 하시면 자, 텍스트는 그린으로 나오고 이메일은 노란색 배경에 인풋 창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속성 값에 따라서 저희가 선택자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속성 선택자에는 지금 다양한 기호를 사용을 해서 선택자를 다르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물결 무늬와 이 OR 요소를 사용을 하시면 속성 내에서 특정 값이 포함되어 있는 요소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꺽쇠의 표시는 특정 단어로 시작되는 속성 값을 특정할 수가 있고요. 이 역슬래시 같은 경우에는 특정 값으로 끝나는 요소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별표는 특정 속성 내 특정 값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동의 선택자입니다. 이 동의 선택자는 CSS 오브젝트 모델에서 동등한 레벨에 있는 요소를 선택할 때 사용되는 선택자고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플러스랑 물결 무늬로 나뉘는데요.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요소 바로 다음에 있는 요소를 선택할 때 사용되고요. 물결 무늬는
특정 요소부터 특정 요소까지의 범위를 지정하는 선택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같은 레벨에 있는 요소를 선택할 때 사용되는 선택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실제로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자, UL 태그에 li 태그에 처음에는 애플, 바나나, 키위, 레몬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이 바나나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플러스 기호를 사용해서 해당 요소 바로 뒤에 있는 요소를 선택을 해야겠죠. 그러면 애플에 바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글자를 저희가 넣지 않았군요. 예,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바나나에 빨간색이 지정이 되면서 바나나가 선택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저희가 만약에 이 네 번째 있는 레몬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면 레몬을 선택을 하시면 적용이 안 됩니다. 같은 레벨에 있는 요소를 선택을 할 때 자기 바로 본인 바로 다음에 있는 요소를 선택할 때는 플러스 기호를 사용하시고 그 이후에 있는 거를 선택할 때는 물결 무늬를 사용한다고 했죠. 자, 물결 무늬를 적용을 해볼게요. 물결 무늬를 적용을 하시면 네 번째 레몬 요소가 선택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구조 선택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조 선택자는 이제 특정 위치에 있는 요소를 찾아서 선택할 수 있는 요소고요. CSS3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구조 선택자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7개 정도 리스트를 생성을 해주고요. 스타일 태그에서 전체적으로 아이템 요소를 넣으시고요. 리스트 태그에 리스트 일단 스타일은 제가 지워줄게요. 그리고 가로 정렬을 해주고요. 자, 첫 번째 자,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아이템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개 아이템이 나열이 되어 있고요.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첫 번째 리스트를 한번 찾아서 스타일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타일은 First Child입니다. 특정 위치에 있는 첫 번째 요소를 선택을 해서 스타일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First Child를 해주시고 일단 볼더는 APX를 넣어주시고 솔리드에 레드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첫 번째 요소에 빨간색이 표시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 요소에 동일하게 스타일을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볼더 PX 솔리드에 이번엔 블루로 잡아줄까요? 빨간색, 파란색이 첫 번째 자식과 마지막 자식 요소죠. 마지막 요소와 첫 번째 요소에 선택이 돼서 스타일이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 알아볼 거는 이제 end child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end는 n번째에 있는 요소를 선택을 해서 저희가 스타일을 지정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는 이 피보나치 수열처럼 특정 함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end child를 지정을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두 번째 짝수로 진행되는 요소를 특정해서 스타일을 지정을 하고요. 이거는 홀수에 들어가는 요소를 저희가 스타일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백그라운드 컬러에 제가 간단하게 옐로우 정도 줘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 두 번째랑 짝수 번째랑 홀수 번째를 번갈아 가면서 옐로우가 쳐지는 건데 지금 색상이 같은 거 구분이 안 되죠. 그린으로 초록색으로
짝수 번째가 노란색으로 들어가고 홀수 번째는 초록색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조 선택자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저희가 구조 선택자 중에 first of type과 last of type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동일한 요소가 나열이 되어 있을 때 첫 번째 요소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마지막 요소를 선택해서 스타일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거는 다 지워주고요. 여기서 H1 태그를 지정을 해주시고 H1, H2를 지정해 주시고요. H3, H3 지정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이제 H1 태그랑 H2 태그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요. 저희는 H1에 first of type을 지정을 해주셔서 컬러는 그린을 지정을 해보고 H2는 블루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컬러를 블루로 지정하고 H3 같은 경우에는 last of type을 지정해 주셔서 컬러는 레드로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요소 H1 태그 중에 첫 번째 요소에 적용이 됐고 H2 태그는 첫 번째 요소 그리고 H3는 마지막 요소에 스타일이 지정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조 선택자에서 동일한 요소가 반복이 될 때 그 요소 중에 특정 번지에 있는 요소를 선택해서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는 선택자였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 반응 선택자, 상태 선택자, 링크 선택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응 선택자는 사용자가 웹브라우저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난 후에 그 행동에 따라서 CSS를 변형해서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크게 액티브랑 호버가 있습니다. H오버라고 하는데 H오버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를 올렸을 때 특정 요소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스타일이 적용이 되는 선택자고요. 액티브는 클릭을 했을 때 CSS 디자인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작동을 하는지 보기 위해서 박스 ID 속성을 가진 div 태그를 하나 만들었고요. div 태그에 이 박스는 width는 100으로 해주고 height은 100으로 해주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블랙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정중앙에 위치시키기 위해서 마진을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박스가 하나 생성이 되는데요. 저희는 액티브 속성과 액티브 Hover 속성을 적용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박스 위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저희가 색깔을 변경하고 싶다 라고 하면 마우스를 올렸을 때는 초록색으로 변하게 되고요. 박스를 클릭하는 경우 빨간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콜론 이후에 호버랑 액티브랑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검은색 박스가 있는데요. 제가 마우스를 올리면 초록색으로 변하고 클릭을 하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체크랑 제가 포커스를 한번 CSS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인풋에 타입은 텍스트로 지정하고 인풋에 체크박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인풋 박스랑 이제 체크 박스가 완성이 됐는데요. 인풋에 저희는 속성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텍스트 속성에 제가 포커스를 한 경우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린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타입에 체크박스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에 스케일을 한번 조정해 볼까요? 2배 정도 크기를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면 저희가 인풋 박스에 클릭을 해서 입력을 할 때 초록색으로 변하게 되죠. 텍스트 박스를 입력을 하는 이런 인풋 박스에 배경이 초록색으로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체크 박스를 클릭을 하면 지금 크기가 2배로 이렇게 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자가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저희가 제작했던 이런 요소들을 사용을 할 때 그 상황에 맞춰서 CSS가 적용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링크 선택자를 사용을 하실 때 저희가
앞서 배웠던 이제 Hover랑 액티브 속성을 같이 이용하면 A 태그를 조금 더 동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A 태그를 넣고요. 저는 http example.com이라고 넣어보겠습니다. 움직여야 되니까 페이지가 이동해야 되니까 새 창에서 열기 속성을 넣어주고요. 처음에 A 태그에는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지워 보겠습니다. 웹페이지로 이동 넣어주시면 네, 이렇게 기본 파란색 글자가 표현이 됩니다. 다음은 저희가 링크 속성에 컬러를 넣어주시고요. hover 속성에 컬러 속성을 넣어주시고요. 클릭을 했을 때 움직이는 액티브 속성이랑 이제 방문하고 났을 때 변경할 컬러까지 지정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컬러가 블랙으로 있다가 hover로 마우스로 올렸을 때 그린으로 변경해 주고요. 클릭을 했을 때는 레드로 변경해 주고 비시드가 하면 그레이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웹페이지로 이동이라는 글자 위에 hover 하면 초록색으로 변경이 되고요. 자, 클릭을 하면 빨간색으로 변경이 되고요. 클릭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 이렇게 회색으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시드가 됐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저희가 문자 선택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문자 선택자는 HTML에서 특정 문자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그 라인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자인데요. 처음에 first letter과 first line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존의 코드들은 다 삭제를 해주시고요. 자, p 태그에 로렘으로 좀 길게 적어볼까요? 자, 적어주시면 지금 이렇게 문자열이 가득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자열에서 저희가 first letter과 first line을 알아볼 건데요. 이제 p 태그를 잡아주시고요. 이제 콜론이 2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first letter, first line 두 가지를 잡아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크기를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크기를 50픽셀 정도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 보시면 이제 전체 문자열에서 이 첫 번째 문자열만 대문자로 크기를 키워서 저희가 강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반 저희가 아티클에 보면 이제 특정 첫 번째 문자만 크게 해서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가독성을 높이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라인을 저희가 컬러를 그린으로 바꿀까요? 변경해 주시면 이제 첫 번째 라인만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경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first line과 first letter를 통해서 전체 문단의 가독성을 높여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after랑 before 선택자인데요. 저희가 적었던 이 p 태그 앞뒤로 after 속성과 before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속성을 제가 잡아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자, p 태그 속성 앞에 제가 before 속성을 넣고요. 그 다음에 before랑 after 선택자에서는 컨텐트 속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컨텐트 속성에 저는 그림을 하나 넣어 볼게요. 자, 요런 그림을 넣었고요. 그래서 로딩을 해 보시면 지금 p 태그의 앞에 이 before 라인에 before 영역에 사진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요. 애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프터도 컨텐트 속성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URL에 저희가 사용했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예, 이렇게 p 태그 앞뒤로 저희가 애프터랑 비포 속성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 모드를 켜셔서 엘리멘트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저희가 비포 그리고 애프터 공간을 차지를 해서 이 문단을 더 강조를 할 수가 있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선택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셀렉션은 저희가 문자열을 선택했을 때 지정할 수 있는 스타일 속성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이미지를 이게 너무 크니까 일단 요거는 삭제를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셀렉션을 지정을 해주셔가지고
여기 저희가 컬러는 화이트, 폰트 웨이트는 900으로 지정을 해보고, 네, 백그라운드 컬러는 블루로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정하시고 이 글자를 드래그를 해보시면, 예, 이렇게 기존에 나왔던 이걸 한번 주석 처리를 해주시고, 기존에 나오는 이 드래그 했을 때 백그라운드랑 글자 크기는, 글자는 그렇죠. 글자는 하얀색, 네, 하얀색으로 지정해서 드래그가 되는데, 이때는 저희가 셀렉션 속성을 이용해서 조금 더 저희가 커스텀하게 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셀렉션 속성을 이용해서 저희가 웹브라우저,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특정 저희가 정체성을 알려줄 수 있는 컬러를 선택을 해가지고 지정을 해주시면 훨씬 더 깔끔한 서비스가 완성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부정 선택자입니다. 부정 선택자는 여러가지 요소 중에 이게 아닌, 이 셀렉터가 아닌 요소만 선택을 해서 저희가 스타일을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죠. 자, 여기서 저희가 p 태그를 여러 개를 지정을 했는데, 로렘하고 로렘을 했습니다. 자, 세 가지 로렘을 지정을 했고, 위에 속성은 일단 다 지워줄게요. 지정을 하고 클래스를 저희가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디를 지정할까요? 클래스를 지정해야죠. 클래스를 A, B, C 이렇게 클래스를 A, B, C로 지정을 하고요. P에 not을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여기는 클래스나 아이디나 이런 태그를 선택할 수 있는 요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C가 아닌 나머지 요소에만 스타일을 적용하겠다라고 하고요. 컬러는 블루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지정을 하고 보면 지금 이게 C고 B고 A인데, A와 B에만 스타일이 지정이 되고 C에는 스타일이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not 속성을 이용해서 클래스 속성이 C가 아닌 요소만 선택해서 스타일을 지정을 한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CSS 셀렉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CSS의 구체적인 속성 값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